네, 안녕하세요.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맡은 에스더 진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이신 이상규 에이전트님을 모시고요. 부동산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미주 한인 최대 부동산인 뉴스타 부동산에서 부사장님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발렌시아 지사장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규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16년 그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며칠 전에 그 LA 타임스에 주목할 만한 부동산에 대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5월달 주택 중간 가격이요, 그 2007년 주택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를 뛰어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딱 그 9년 전인 2007년 6월 달에 주택 중간 가격이 64만 5천이었는데요. 지난 5월 달 가격이 65만 5천 불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다른 카운티는 아직도 가장 정점이었던 네. 9년 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남가주의 경우 오렌지 카운티만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LA 카운티는 정점이었던 것보다는 네. 한 4.5% 아직도 아래고, 네. 또 외곽 지역인 리버사이드와 산버나디 카운티는 아직도 한 25% 아래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럼 2007년처럼 버블이 생겨서 집이 다시 폭락하는 것 아니냐는 그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상규 에이전트님께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시고, 또 지난 2007년에서 2008년처럼 지금 주택 가격이 거품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사실 그때하고 2007년, 2008년하고 네. 지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상은 같으나 그 원인은 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그 거품은 지금의 또 이렇게 부동산 가격 상승 화랑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2007년 당시에 그 부동산 가격과 또 지금의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 점은 비슷한데요. 네. 그때 그 시장과 지금의 부동산 시장 화랑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요. 일단은 2007년 부동산 화랑은 실물 경제에 바탕을 둔 부동산 경기 화랑이 아니었습니다. 네. 물론 수요와 공급의 차이로 가격이 올랐지만 그 당시 그 수요라는 게 실수요가 아니라 네. 한 사람이 여러 집을 동시에 사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가수요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은 그리고 또 그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은 융자 부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그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융자를 묻지마 융자라고 그랬죠. 서브 프라임 네. 그런 융자 상품이 되게 만연이 돼 있더랬어요. 네. 그래서 이미 융자 상품 자체가 융자 부실의 어떤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운을 많이 하지 않고도 여러 개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동산 하락이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융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소득을 완전히 증명해야 되고요. 네. 또 은행 쪽에서도 부실을 막기 위해서 뭐 2중, 3중으로 소득 또는 크레딧 또 다운 페이먼트가 어디서 왔는지 예. 그런 자산에 대한 것도 증명하는 등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네. 2007년 그 화랑은 모기지 상품을 쉽게 해서 인위적으로 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켰던 것이고, 네. 지금은 어떤 시장의 메커니즘에 네. 의해서 발생한 그런 시장의 화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시장의 메커니즘이라고요? 그럼 그 화랑의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그 시장의 메커니즘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지난 4, 5년 동안 그 예. 부동산 그 수요가 예.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냐면은 어떤 부동산 그 화랑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 일단 잡 마켓, 그러니까 실업률이 줄어들고 네.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아.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이 늘다 보니까 예. LA하고 캘리포니아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LA로 또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네. 또 이제 아시다시피 청년 실업이 미국도 한동안
문제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모님 집에 뭐 같이 들어가서 맞아요. 살고 네.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 젊은 부부라든지 싱글들이 네. 다시 부모님 집으로부터 나와서 또 콘도라든지 또 작은 그런 단독주택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 예. 2007년도하고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건설회사들이 예. 뭐 불황이다 보니까 주택을 안 지었어요. 그리고 또 몇몇 또 100년 넘은 그런 주택회사들이 네. 또 부도가 나기도 했고 아.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졌죠. 네네. 그래서 또 아시다시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렌트 값이 네.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뭐 자고 일어나면 렌트 값이 올라가니까 네. 렌트 값 내기보다는 오히려 주택을 사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모기지가 힘들다고 했는데 네네. 오히려 직장에 다니고 자격 요건만 되면은 네. 3% 다운을 하서더라도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렇군요. 네. 렌트 값이 올라가고 융자가 까다롭지만 자격 있는 사람들한테는 융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은 부족하지만 수요는 늘어나고 또 이자율도 낮고 높은 렌트비도 있고 그래서 주택 시장이 화랑이고 가격이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가격 주택 부양 정책인 2007년도하고 예.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현상은 버블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네. 지금 현재는 버블은 아니다, 거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이상교 에이전트께서는 그 버블이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시기로 그 LA 외곽 지역 그 리버사이드나 샌바르디노 카운티 경우에요. 아직도 그 예전보다 25%가 낮게 그 가격이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보다 경제와 또 고용 상태가 좋은 그 지금의 주택 가격을 보면요. 아직도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이렇게 생각되시겠네요. 예, 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가격이 더 어프리시에이션 좀 올라갈 거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그 올 그 하반기에 이미 시작되었죠? 예, 예. 네, 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좀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하반기 네.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릴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키워드로 키워드, 주면서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네.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업 앤 네. 다운. 예. 그럼 그 업 앤 다운이라면 그 오르고 내리고 예. 그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또 예. 내려가는 지역도 있고 또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은 예전처럼 무조건 다 올라가고 무조건 다 내려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지역별로 네. 올라간 부분도 있고 내려갈 부분도 내려가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네. 뭐 LA 외곽 지역인 리버사이드, 네. 뭐 산바라드 지역은 아직도 많이 저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한 옛날 고점보다 정점에 있었던 가격보다 한 25% 아직도 미치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앞으로도 한 5, 6% 정도 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보다 아직도 매물도 많고 또 계속 부동산 시장이 좀 이렇게 활성화된다 보면은 앞으로도 한 2년 동안 더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또 이제 지난 한 4, 5년 동안 거의 미친 듯이 올라간 지역이 있어요. 네. 네, 여러분들 잘 맞아요. 아시는 저기 네. 샌프란시스코 지역, 그렇죠. 뭐 네. 실리콘베이, 뭐 산호세 지역 이 지역은 뭐 고가예요 지금도. 네. 근데 하루 사이에 뭐 몇십만 달러 뭐 이렇게 더 오버프라이스를 해도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한 2, 3년 동안. 네. 이런 지역은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지금 사실 올해 초부터 좀 조정기를 겪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이제 실리콘밸리가 이제 그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그렇죠. 투자자들이 지금 요즘 약간 보수적으로 좀 돌아서 돈을 좀 덜 풀기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있었죠. 중국발 경기 둔화. 그동안 고성장을 했는데 네네. 좀 약간 조정기를 겪고 있어요. 중국 시장도 아무래도 그 샌프란시스코하고 산호세는 네. 차이나 머니가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서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약간 좀 조정기로 네. 가지 않을까. 또 워낙 또 고가이다 보니까 또 이제 좀 하락 압박을 받고 있어서 좀 그 지역은 좀 다운으로 그래서 업 앤 다운으로 그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넓게 그 오를 지역과 또 내릴 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LA 인근을 중심으로
그 오르고 내릴 지역을 좀 전망해 주시죠. 네, 뭐 아까 북가주, 남가주 얘기했는데 네. LA를 좀 두고 말씀드린다면은 아무래도 학군이에요. 아, 그렇군요. 학군이 좋은 데는 좀 앞으로 당분간 더 올라갈 그렇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학군이 좀 처지는 곳은 더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조정기를 겪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학군 좋고 치안 좋은 뭐 LA 인근에 보면 뭐 사우스 페사디나라든지 네. 뭐 라카냐다, 네, 라케나. 또 뭐 아카디아, 또는 이제 플러튼, 요즘 한인들이 플러튼으로 많이 가는 추세 있고, 그다음에 또 북쪽으로는 뭐 발렌시아라든지 스티븐스 랜치 네. 이런 고급 주택가들은 아무래도 학군의 힘이 음.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또 어떤 그 키워드로 올 하반기를 전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다시 말해서 세대별로 젊은 세대 또는 이제 또 연세 드신 뭐 세대, 쉽게 말해서 뭐 젊은 밀레니엄 세대, 예. 그다음에 또 그 베이버 부머 세대, 네. 이렇게 좀 다른 주택 구입 형태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 세대별 주택 구입이면 네. 그 젊은 세대와 기존 세대, 예, 예. 또 밀레니엄 세대와 베이비 그 부모 세대의 주택 구입 형태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 아시다시피 밀레니엄 세대는 예. 모바일 세대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예, 예. 이렇게 지그시 머물기보다는 어떤 유행 또는 어떤 트렌드 그런 데 네. 움직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 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이런 복잡한 도심보다는 예. 이렇게 뭐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교회에서 또 학군 같은 거 따져서 안정적으로 그냥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냥 눌러 살아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노인분들은 네. 처음 그 집을 사서 결혼하고 애 낳고 은퇴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집에서 사신 분들도 종종 봅니다. 근데 그렇군요. 밀레니엄 세대들은요, 주택 구입보다는 이 잡마켓, 잠깐. 예, 좋은 직장에 오퍼가 있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 뭐 타주에 있다면은 네. 주택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갑니다. 그래서 되게 이 주택 소유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고 고려사항에 이렇게 팔고 가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좋은 직장을 위해서 결혼을 연기를 해요. 아. 네, 여자분은 여자, 남자분은 남자, 네. 다른 직장에 가기 위해서 아예 또 주택 구입을 미루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먼 교회로 가기보다는 네네. 다운타운의 하이라이즈 하이라이트. 또는 콘도 네. 이런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더블 인컴이 있다, 부부가 같이 번다, 예. 그리고 또 애들 없다 그러면은 멀리 가는 그런 그 외곽 지역으로 가기보다는 좀 비싸더라도 네네. 고급 하이라이즈 콘도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출퇴근 시간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가까운 데서 직장 다니면서 네. 뭐 컴퓨터라든지 네. 어떤 소셜 라이프 그런 데 더 이렇게 해서 세대별로 라이프 스타일도 틀리고 그거에 따라 주택 구입 행태도 틀려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젊은 분들이 주택을 많이 구입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LA 다운타운이라든지 코리아타운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계속. 경기가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좋아질까. 예,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앞으로 주택 구매를 그 밀레니엄 세대가 할 텐데요. 그 이들이 잡 때문에 움직인다고 했는데요. 그 이들의 구매 형태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 LA 다운타운이 좀 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네. 옛날에 뭐 치안이 불안하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안 갔는데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곳에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자리가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운타운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되고요. 네. 지금 다운타운에서 짓고 있는 콘도, 아파트 그 건설 회사들이 이런 예, 예. 젊은이들을 이제 예상하고 짓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다운타운의 높은 주거 비용은 일부 젊은 직장인들을 네. 다른 주로 가게 네.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이 캘리포니아는 주거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의 주거 이 보유가 옛날처럼 뭐 한 8년, 9년 그렇게 평균적으로 됐었는데 네. 앞으로 이제 한번 4, 5년으로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주택 그 크기하고 네. 또 주택의 어떤 그 플로우 플랜 이런 것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거실, 부엌, 다이닝 그런 것들이 다 네.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맞아요. 네. 요즘은 작게 지으면서도 넓게 보이게 하려고 확 트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픈 플로우 플랜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작게 보이지만은 이렇게 많이 넓게 보이면서 또 수납장들도 또 많이 만들어요. 쓸모 있게.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서로 다른 세대들이 네. 주택 시장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회사의 어떤 그 플로우 플랜도 네.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그 부동산 전망을 이해하기 위한 그 다음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네, 다음은 역시 이 부동산 시장을 화랑하게 만든 것은 모기지 이자율입니다. 모기지 이자율. 요즘 아시다시피 요즘 영국의 브렉시트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난립니다. 네. 그래서 유럽 경제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유로가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경제하고 그런 정치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하지만 크게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도 이런 영향으로 아무래도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이자율을 당분간 올리지 못하고 홀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런 것들을 그 이자 올린다는 거를 공론화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계속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높은 수요하고 낮은 이 공급 그다음에 낮은 이자율인데 네. 아무래도 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시장이 이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좀 하락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이자율이 지금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한 4에서 한 5%인데 네네. 아니죠 한 3.5에서 4%인데 그게 6% 오르려면은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아요. 금방 올라가기 힘들 그렇군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6% 오른다 그러면은 네. 한 주택 가격이 한 10만 불 정도 오.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2년 동안 이자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 3, 4% 네. 주택 가격이 더 완만하게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1, 2년 안에 2007년 그 정점을 아마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주택 가격이 네. 더 상승해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융자가 아주 까다롭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적정한 소득과 좋은 신용으로요, 융자 승인만 받을 수 있다면 렌트를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한 몰기지 페이먼트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5에서 4%인데 만약 6%로 오르면은 네. 주거 비용이 약 20%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주택 가격 하락 요인이 되는데 이 이자율 인상이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아무래도 주택 가격하고 낮은 이자율하고 그 역학관계를 잘 살펴보셔서 잘 부동산 에이전트의 네. 도움을 받아서 첫 집을 마련하시길 좀 기대합니다. 예. 네. 예, 지금까지 뉴스타 부동산 부사장님이신 이상규 에이전트께서요, 2016년 상반기 부동산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대해 여러 가지 키워드로 자세한 설명과 함께요,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 더 넓고 큰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죠. 이런 도움과 또 정보를 주신 이상규 부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상규 부사장님께 연락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네, 제 전화번호는 818-439-8949입니다. 818-439-8949입니다. 네, 818-439-8949로요. 연락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